예, 무덥고 이렇게 힘든 자리에 또 이렇게 열기를 더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참석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말 지겹네요.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이라고 하죠. 지금 이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진작에 폐기되었을 이 악법이 망령처럼 또 살아나서 또 우리를 또 분노하게 만들고 또 투쟁을 하게 만드는 이 현실이 저는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이 왜 잘못됐냐? 이 부분은 정말 뭐 다 아시겠지만 입이 닳고 뭐 손이 닳기까지 투쟁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민주노총 세력들은 또 계속 프레임을 씌워서 또 계속 이렇게 발의를 하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반복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계속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목적은 정말 뻔합니다.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사실 노조위원장이니까 소중한 우리의 일터입니다. KBS가. KBS를 먹어서 정치적인 목적대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것 말고는 정말 해석의 여지가 없을 만큼 이렇게 이 악법에 대해서 굉장히 끈질기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뭐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말씀보다는 그게 더 혀에 착착 더 잘 감겨서 우리 공영방송 이사는 사장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장을 뽑는 게 이사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뭐 민주노총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이사들을 큰 폭으로 늘려서 아까 전에 이인철 변호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자기 세력의 3분의 1을 만들어서 사장을 뽑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장을? 친민주노총, 친민주당 사장을 뽑겠다는 거. 그것도 정권과 상관없이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뽑겠다는 것을 제도화시켜 놓는 것이 바로 이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사를 어디에서 뽑냐? 원래는 각 양대 정당에서 이제 뽑았잖아요. 여야에서 공정하게 뽑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법이 바뀌었냐면 학회, 그 다음에 사내에 있는 협회, 현업단체, 그 다음에 KBS나 공영방송에 있는 시청자위원회, 뭐 이런 데에서 이사를 뽑겠다는 겁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학회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회가 보면 뭐 다른 학회도 아니에요. 뭐 방송기자, 뭐더라, 한국언론인 학회, 뭐 여러 가지 뭐 학회들이 있는데 다들 보면은 좀 교수님들이 이상한 걸 발표하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 뭐 고대형 퇴진이라 이런 것도 사실 집합적으로 그 학자라시는 분이 쓰시고 뭐 방송 학회장을 지내신 뭐 TV 방통위 심사위원께서는 TV조선에 있는 재승인 점수 조작에 연루돼 가지고 구속까지 되신 적이 있죠. 이제 이런 분이 이제 학회를 대표해 가지고 이런 조직들이 이사를 선출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이 공영방송 장악법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뭐 방송기술인연합회 여기서 또 이사를 또 선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것도? 사실 이사님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양대 정당이 사실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현업단체들은 사실 국민이 뽑았습니까? 아니죠. KBS 직원, MBC 직원이 뽑는 분들이에요. 여기는 협회장님들. 근데 이 협회장님들이 사실 이사 추천권을 가지고 이사를 선발한다. 이런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사실 말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과연 이 현업단체가 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사 추천을 하느냐. 이 논리가 정확하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청자위원회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이상해요. 시청자위원회에 지금 양승동 민노총 세력이 낳은 사장들 출신의 사장들 보면 양승동 김희철 때 개정한 그 사규를 보면 이제 시청자위원회 선정위원회를 선발합니다. 거기에 현업단체 대표자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내에 있는 간부들 포함이 돼 있죠. 이런 분들이 사실 시청자위원을 선발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현업단체들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업단체에 있는 협회장들이 이사도 뽑고 시청자위원도 뽑는 거예요. 그럼 그 시청자위원이 다시 이사를 뽑는 거죠. 저는 이거를 한통속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위원도 자기들이 뽑는데 시청자위원회도 자기들이 뽑는 이중선순환 구조.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사를 뽑는 주체가 정당성이 없을 뿐더러 서로를 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수신료를 내는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국민들이죠. 국민들을 소화시키고 자기들끼리 이사를 만들어서 사장을 뽑겠다. 이 구조 자체가 사실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것을 뽑으려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절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핵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누가 발의했습니까? 사실 처음에 정필모 안이라고도 합니다. 정필모가 어떤 분이십니까? KBS의 부사장을 하신 분이고요. KBS를 사표 내자마자 40일도 안 돼가지고 비례 공천을 받아가지고 8번인가 받아가지고 바로 민주당 미선정당의 TO로 해서 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각 협회장들이 여기에 보증을 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KBS 노동조합이 강력히 비판한 대목이죠. 사실 이 정필모라는 이분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현업단체들에게. 이제 조금 뭔가 보이십니까? 예, 다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한통속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통속을 위한 법, 이것이 바로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나와주셨던 이용풍 기자님도 오셨는데요. 우리 KBS 노동조합 공정방송 실장이신 거 다 알고 계시죠? 같이 고민해서 NHK, BBC 이사회 어떻게 선정했냐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NHK하고 BBC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지역의 대표성, 그 다음에 상하원의 추천 동의 방식, 그리고 총리가 임명하는 방식, 그 다음에 지역이사 선출을 문체부 장관이 고시해서 심사단을 통과한 다음 하원 검증 후에 선발하는 그런 공정한 절차를 마련했고 지역 대표성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그런 사례를 지금 소개시켜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이거? 한통속 구조로만 사장을 뽑고 정치 세력화에 든 영향권에 들어있는 사장이 KBS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점령하고 그 다음에 특정 세력을 위해서 부역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구조. 이게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그 다음에 우리 KBS는 사내 정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독립성, 그거는 지금 민노총 노조도 똑같이 우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독립성, 책임, 이런 거 따지고 있습니다. 공영성 따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법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걸 찬성하고 있는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수신료가 위기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수천억의 재정 적자와 함께 수신료까지 지금 수신료 위기까지 겹쳐지면은 지금 올해 말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 정리해고 얘기도 들리고 구조조정 얘기도 들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지금 KBS가 휘말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통과되고 현실화되면 과연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이
공영방송 연구정학법에서 낸 사장을 응원해 줄까요? KBS를 응원해 줄까요? 절대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강력한 수신료 거부 운동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KBS 노동조합을 포함한 우리 KBS 구성원은 숨통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사 투쟁을 해야 될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연구장학법 통과되면 KBS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KBS에 남아있는 우리 KBS 노동조합과 우리 연대 세력들은 다시 한번 KBS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공영방송 연구장학법에 대해서 결사 투쟁함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